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6단원 마지막을 향해 왔어요. 지금 우리가 6단원 물질의 특성에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져서 어떻게 분리를 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혼합물을 구성하는 순물질의 특성을 토대로 분리 방법을 계획하고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막 이제 끓는 점차를 이용하면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만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밀도차를 이용하면 밀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웠었죠.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막 다 섞여 있을 거예요. 막 다 섞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순물질로 다 분리를 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볼 겁니다. 자, 교과서 228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까? 자, 이제는 두 가지만 섞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밑에 탐구활동 있죠?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 철, 염화나트륨, 스티로폼에 대한 특성에 대한 자료래요. 만약에 이게 지금 네 가지 물질이 다 섞여 있었을 때 어떻게 분리를 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들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우선 20도씨에서는 물 빼고는 지금 다 고체 상태예요. 그 말은 녹는 점이 물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녹는 점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러면 녹는 점이 지금 다 물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끓는 점도 지금 물보다 다 높습니다. 끓는 점차도 이용할 수 있겠고. 자, 밀도는 물이 1이에요. 물이 기준점이에요. 물이 1인데 지금 철과 염화나트륨은 물보다 높습니다. 근데 스티로폼은 물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물에 지금 철, 염화나트륨, 스티로폼을 다 부었어. 그러면 가라앉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철이에요. 자, 염화나트륨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해도에 보면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습니다.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죠. 소금을 물에 타면 용해가 돼서 소금물이 되죠. 다 녹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여기에 녹아 있을 거예요, 물에. 그래서 지금 철과 스티로폼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스티로폼은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스티로폼은 이렇게 떠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이 표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 철, 가루, 염화나트륨, 스티로폼이 모두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각각의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토의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특성 어떤 거 배웠지? 밀도, 그리고 용해도,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지금 물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넣었어요. 근데 소금은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있을 거고 스티로폼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있고 철가루는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둥둥 떠 있으니까.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도 물에 안 녹으니까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섞이지 않고. 그리고 물과 철가루도 물에 대한 용해도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티로폼과 철가루는 지금 밀도 차이를 이용할 수 있죠. 물보다 밀도가 크다, 물보다 밀도가 작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과 염화나트륨은 지금 섞여 있어요. 우리 이거 배웠을 텐데 물과 염화나트륨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증류였죠. 증류. 자, 이 방법을 다 기억합니까? 액체 상태의 소금물, 지금 물과 염화나트륨은 소금물이라고 할 수 있죠. 소금물을 가열을 하게 되면 소금은 끓는 점이 높았어요. 그죠? 근데 물은 끓는 점이 100도죠.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끓이게 되면 소금물을 가열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되면 수증기의 형태로 나오겠죠? 이 수증기의 형태로 나온 것을 냉각을 시키면 다시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실험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제일 위에, 자, 여기 물과 소금물이 있었고, 제일 위에 스티로폼, 그리고 가장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철이었죠? 그래서 먼저 제일 위에 떠 있는 스티로폼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스티로폼은 뜰채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살살 건져서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철가루를 거릅니다. 자,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자, 철은 물에 녹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커에 깔때기를 세우고, 비커에 깔때기를 이렇게 세우고, 깔때기 대를 하고, 거름 종이를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부어주면, 다른 것은 다 여기로 흘러가고, 철가루만 여기에 소복히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철을 따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남은 혼합물을 이제 증류를 합니다. 증류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였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을 먼저 얻습니다. 끓여서 물이 수증기로 끓여서 나오면 이것을 다시 냉각시켜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남은 용액을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을 하면 온전한 소금, 염화나트륨을 얻게 되겠죠. 자, 증발을 시키면 물이 다 사라지니까 소금만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과 염화나트륨 그리고 철, 스티로폼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먼저 뜰채나 숟가락으로 스티로폼을 먼저 건져냅니다. 그죠?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제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져낼 수 있어요. 그리고 철가루는 물에 녹지 않고 지금 밑에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철가루만 걸러냅니다. 그리고 밑에 남은 혼합물들이 또 있겠죠. 이 남은 혼합물은 소금물이에요. 자, 이것을 증류를 해요. 끓어서 나오는 물질을 다시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 물을 분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을 분리하고 남은 물질에 소금도 있겠지만 물도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을 하면 남은 물들이 또 다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온전한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까? 어떻게 분리할 수 있죠? 혼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의 특성에 따라 증류는 끓는 점차, 그리고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재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혼합물 분리 방법을 이용하여서 분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아까 탐구에서 했던 거 말고 선생님이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주겠습니다. 자, 우선 물, 그리고 에탄올, 그리고 소금, 식용유가 다 섞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있으면 딱 보이는 게 있네요. 식용유. 자, 일단 지금 물과 에탄올과 소금은 다 섞일 수 있어요. 물과 에탄올, 소금은 다 섞여서 우선 안 섞이는 애부터 분리를 하면 좋겠죠? 얘는 지금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다 용해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밀도차를 이용해서 자, 식용유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둥둥 뜨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식용유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에탄올, 소금이 남겠죠? 자, 그러면 얘네는 또 무엇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을까? 증류, 끓는 점 차이. 얘네가 지금 끓는 점이 다 다르잖아요. 물은 100도고 에탄올은 물보다 작았죠. 78도 정도였고 소금은 물보다 높았죠. 그래서 증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 그리고 에탄올, 그리고 소금까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증발 접시를 이용해서 가열을 해서 이제 온전한 고체의 소금을 또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재결정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걸 한번 줘볼까? 자, 그러면 물, 그리고 아까 있었던 스티로폼,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질산칼륨을 한번 분리를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보세요. 물, 소금, 질산칼륨. 얘네들은 다 지금 물에 용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스티로폼을 분리할 수 있겠죠? 스티로폼이 밀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뭐 뜰채나 뭐 숟가락 같은 것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 소금, 질산칼륨이 남겠죠? 자, 그러면 얘는 또 무엇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재결정. 재결정은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분리였죠. 자, 질산칼륨은 다른 고체보다 용해도 차이가 엄청 컸어요. 염화나트륨보다 질산칼륨이 용해도 차이가 훨씬 컸죠.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큰 질산칼륨을 온도를 확 냉각을 시켜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질산칼륨을 분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남지? 물과 소금이 남죠. 자, 소금물이 있어요. 자, 소금물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증류. 증류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얘도 재결정도 뭐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이제 물질의 특성 공부가 다 끝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물질의 특성에서 첫 번째 소단원이 물질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으로 순물질들을 구별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순물질과 혼합물도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첫 번째, 밀도차를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이것이 뭐였죠? 증류. 그리고 두 번째가 밀도차 이를 이용한 분리. 세 번째가 재결정. 재결정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그리고 네 번째가 크로마토그래피. 자, 그리고 오늘 한 것은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혼합물이 섞여 있는 것에서 순물질을 다 분리를 해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6단원 다 끝났고, 여러분 시험 문제 다 학습지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학습지를 공부하면 한 80%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진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